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야권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에 올린 건 이번이 27번째입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 이 대통령 말처럼 투기 근절로 이어질지, 예상치 못한 주거 불안정이란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우려되느냐며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을 비유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침에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건 올해 신년 기자회견 직후부터인데 다주택자들을 향한 매물 압박이 보다 정교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일으킨 대출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손실은 사회 전체로 전이된다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장기적 제도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관리해야 하는 정책 사령탑의 고민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일 텐데요. 문제는 이미 전월세 시장이 살얼음판처럼 위태롭다는 겁니다. 만약 시장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오히려 크게 악화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2,000세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전세 물건은 고작 한 건뿐입니다. 이곳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 물건이 최근 10억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억 원이 올랐습니다. 1년 전 기준으로 따지면 5건에서 7건 정도는 항상 평균으로 딱 2달, 3달 사이 11월부터 정말 없어졌습니다. 역대급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3% 줄었습니다. 특히 성북과 관악, 노원구 등 서민들의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은 전월세 매물이 거의 증발했습니다.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 전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다주택자가 기존에 임대용으로 내놓던 물량까지 매매로 전환하면 전월세 가뭄과 가격 상승이 더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세 자금, 이사 시기 등등의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여서 공급 부족과 맞물릴 경우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터 시간. 오늘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과 야당 또는 일부 전문가의 시각이 전혀 정반대인데 이런 시각의 간극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사실 오늘 이 대통령의 논리 상당히 간결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게 되고 그만큼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총량의 법칙으로 접근한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온도차가 생기는 겁니까? 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매물, 대개 이 빌라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 같은 저렴한 임대용 주택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집을 살 때는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갈아타길 원하는 경우가 많죠. 저렴한 임대차 물량이 사라지기만 하고 매매 수요는 해소되지 않는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현실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대출을 얹어서 겨우 마련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전월세에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줄어든 임대 물량을 놓고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가 벌써 27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집 팔라고 강요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낸 적도 있지만 네.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표현 수위도 처음에 비해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처음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언급했을 때를 보면 토론해보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면서 질문형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대출 규제 방안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이렇게 강경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많아졌습니다. 또 비판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직접 거론하면서 엉터리 보도다, 허위 보도다 이렇게 말하거나 야당을 향해서는 망국적 투기를 옹호한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네. 효과가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보면요, 0.15%로 한 달 전에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고요. 강남 3구에도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짚어드렸듯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근본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집값 안정세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직접 전선에 뛰어든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 책임이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다층적인 곳이니까요. 말보다는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오늘 조국 대표가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유시민의 반명, 자신을 문어개인이라 비방한다면서 대통령 파는 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뉴 이재명, 일부 친노, 친문 지지층으로 나뉘고 있는 걸 작심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곳들을 보면 여야가 아니라 여권 지지자 안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인상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갈등,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지지층 분화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내일은 민주당 의원 3분의 2가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이 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임에서 나오라고 친명계와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모임이 마치 친명계 인증 모임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 여전한데요. 명실상부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 저희 TV조선에 개파 모임으로 해석될까 봐 일부러 가입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